얘기한 것처럼요. 기체의 양이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많이 충돌하면서 힘을 많이 가하다 보니까 기압이 크다. 그런데 기체의 양이 줄어들잖아. 양이 적으니까 덜 충돌을 하게 되겠지. 자, 그래서 기압이 줄어들게 되는데 기압은 언제 변하느냐? 첫 번째는요. 장소에 따라서 변하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에 따라서도 변하게 돼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두 장소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높이는 같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한쪽 지역 같은 경우는요. 공기가 정말로 많아요. 기압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웬일인지 공기양이 좀 적은 거야. 얘 같은 경우는 기압이 낮아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공기양은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항상 공기양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놓아주게 됩니다. 우리가 요거를 다음 시간요. 바람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다 보면 이쪽 같은 경우는 공기양이 다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지겠죠. 여기는 공기양이 조금 늘었죠. 기압이 원래보다는 높아지게 될 거야. 기압이 변하게 되네요 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도 바뀌고요. 공기가 이동해 오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장소다라고 하더라도 높이에 따라서도 기압은 달라지게 돼 있어. 일부 교과서는요. 고도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요거 익숙하죠? 산입니다. 자, 너네 보통요. 높은 산 같은 거 올라갈 때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막 설악산 이런 거 말고 에베레스트 같은 거 등정하시는 분들 보면 산소통 메고 올라가는 거 본 적 있죠? 왜 그런 거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공기양이 부족해지거든. 호흡하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야. 공기양이 줄어든다는 건 산소도 줄어든다는 거잖아. 그래서 산소 공급을 받기 위해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기양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구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을 다 아래쪽으로 끌어당기지. 자, 그러다 보니까 공기양이요. 지표 부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런 기체들이 끊임없이 사방으로 움직이면서 충돌한다 생각해봐. 그만큼 가해지는 힘이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압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래쪽 같은 경우는요. 기압이 큽니다. 또는 공기의 밀도. 공기가 조밀하게 모여 있잖아. 그래서 공기의 밀도가 크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제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 같은 경우는요. 지구가 덜 끌어당겨. 자, 중력의 경우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해지게 돼 있지. 공기양이 적다 보니까 얘네들이 끊임없이 부딪힌다라고 하더라도 쪽수가 적지 않요. 그러니까 가하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집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집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사실 선생님이 흰색 분필로 좀 표현을 하고 싶거든. 너네는 가만히 있어. 선생님 손살같이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공기를 제대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요. 공기라는 거, 기권의 두께라는 건 지표면으로부터 1000km 높이까지 있습니다.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선생님이 그림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가 1000km 높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높은 곳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부터 공기가 누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사방으로 끊임없이 충돌하니까 이 아래쪽으로 작용한 힘이나 이 옆이나 위로 작용한 힘은 다 똑같을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000km에서 한 요 정도 누르는 깊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지표면이다라고 한다면 1000km 높이부터 이만큼의 공기 기둥이 누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기 기둥에요. 이 길이, 높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만큼 요만큼의 공기들이 누르다 보니까 기압이 낮은 것이고 이만큼의 공기 기둥이 누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만큼 기압이 높습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높이가 낮은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죠. 여기 같은 경우는 공기의 양이 많으니까 기압이 높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점점점 높이 올라갈 거야.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기압이 낮아집니다 라고 했죠. 이렇게 나타내고요. 만약에 각각의 높이마다 기압을 측정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다시 말해 기압이 쭉 감소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기압이 0에 가까워. 공기가 너무도 희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기압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린 이런 그래프를 뭐라고 불러줘?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라고 하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집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오늘 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50%냐고요?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압이라는 건 장소나 시간에 따라, 왜? 공기는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높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높아질수록 기압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실제로요, 이러한 기압 차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한 교과서만 다루고 있어. 선생님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게요, 진공청소기요. 진공청소기, 뭐 완전히 진공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청소기 내부는 진짜 빵이라고 생각하면 돼. 진공이요. 한마디로 공기가 없는 상태예요. 영기압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바깥쪽 같은 경우는 일기압이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체들이 이동을 하게 될 때는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공기양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진공청소기를 작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압력이 큰 바깥쪽 일기압에서부터 청소기 내부로 이렇게 먼지들 같은 게 같이 쓸려 들어오게 되는 거야. 요게 바로 기압 차이를 이용했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너네 흡착고리 알지?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흡착고리 역시도요, 바깥쪽에 압력이 큰 거, 이 기압이 큰 거를 이용한 것이다. 전부 다 기압을 이용했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게 빨대입니다. 너네가 만약에 빨대를 꽂아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흰 우유를 마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빨대를 쭉쭉쭉 빨다 보면 어느 순간 우유가 올라오게 되지.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선생님이 가장 먼저 빨대를 빨아요. 빨대 내부에 있는 공기를 다 들이마시고 나면 빨대 내부가 거의 진공에 가깝게 돼. 거의 영기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나면 압력 차이가 발생하면서 압력이 높은 우유가 압력이 낮은 빨대 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유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너네가 빨대로 우유팩을 빨아들여. 그럼 우유팩 막 찌그러지게 돼 있잖아.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다 먹은 우유팩을 빨아 마셨어요. 그러면 내부에는 공기가 거의 없는 진공 상태에 가까워지지 영기압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같은 경우는 일기압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서 압력이 가하면서 우유팩이 사방에서 찌그러졌던 거구나. 이 모든 것이 기압 때문에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일상에서는요, 기압을 못 느껴요. 왜냐면 바깥쪽도 일기압인데 내 몸속도 일기압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압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행기 타셨을 때. 너네 비행기라든가 엘리베이터 타고 갑자기 높은 데로 올라가잖아. 귀 먹먹한 거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내 몸속은 분명히 일기압, 바깥쪽도 일기압인데 높은 데로 올라간 거야. 내 몸속은 여전히 일기압인데 바깥쪽은 높이 올라갔으니까 기압이 낮아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 몸 안에 있는 공기들이 바깥쪽으로 밀리게 되면서 그나마 만만한 고막을 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귀가 먹먹한데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압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요.